자, 이번에는 여야 정치권 상황 좀 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보죠. 민지숙 기자. 김기현 대표 아침 일찍 대학생들 만나러 갔더군요. 그렇습니다. 1,000원의 아침밥. 저도 대학 시절에 기숙사에서 정말 많이 먹었는데요. 네. 이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힌 이 김기현 대표, 오늘 경희대를 직접 찾아서 이 아침밥을 함께 먹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침 8시에 식권을 사서 미역국과 이 무생채 반찬의 메뉴를 먹었다라고 하는데 아하. 현장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갖고 나서 뒤돌면 되는 아마 드셔보시면 저도 두명 넣어주고 네, 감사합니다. 진짜 대학은 달라서 같은 층에 저는 지리학과도 복수 전공하고 있어서 지리학과에서 그 빅데이터 트랙을 타고 있습니다. 강원의 사람은 사실 관광하고 지리는 접목하면 빅데이터 접목하면 멋진 네, 그런 것 같다. 서로 그래서 북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알아야지 정치를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내가 갔던 거 들어가죠. 집에 가서 네, 김기현 대표 이렇게 학생들과 직접 식사를 하면서 애로사항을 전해들었다라고 하는데요. 한 학생은 이 통신비나 교통비와 같이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지금 민지숙 기자 설명했던 요 바로 이 일정입니다. 최근 하락하는 청년층 지지율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어떤가요? 예, 이번 김기현 대표 이 행보에 관해서 아무래도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20대, 30대 이 여론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윤 대통령 그 당시 취임 전후보다 10%포인트씩 빠졌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총선을 1년 앞둬서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좀 젊은 층의 표를 조금 더 지지를 받기 위해서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현재 당 내에서는 이런 젊은 층 표를 잡기 위해서는 친이준석계 이런 당원에 대해서도 발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언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 지금 김성수 변호사가 친이준석계 발탁을 언급을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SNS를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이준석 대표 SNS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보니까 아웃카운트 하나 못 잡은 1회 말에 구원 투수를 올리자는 팀은 애초에 이거 라인업 잘못 짠 거다. 상당히 조금 힘들어간 반응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 그 당 지휘부에 대해서 계속 시비 걸고 비판해 왔으니까 1회 말에 구원 투수하는 거랑 똑같다. 나를 그 전당대회 끝나고 배척하자고 할 때는 언제고 또 내 측근들을 기용하려고 하느냐 그런 반발 심리죠. 하지만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시 이준석계를 중용한다. 저는 번지수를 좀 잘못 짚은 거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준석을 배제해서가 아니라 이준석을 전당대회에서 30대를 당원들이 뽑을 때 그때 국민의힘에 기대했던 도전 정신, 혁신, 변화 이거를 국민의힘에 바라거든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청년 정신이 좀 사라진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젊은이들이 좀 지지율이 좀 작년보다 한 10% 정도 떨어졌다고 그래요. 네. 그러면 당이 좀 변화하고 혁신해야지 학생 대학교 가서 구내식당에서 1,000원짜리 밥 먹고 이준석계 몇 명 기용하고 이거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열이 나면은 해열제만 먹어도 될 일이 아니고 왜 열이 나는가 이것부터 저는 분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친이준석계 인사들 발탁한다고 해서 드라마틱한 이런 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진 않으시는군요. 그렇죠. 당 자체가 변해야죠. 왜 지지율이 요새 떨어지느냐. 대통령하고 너무 일사불란한 지도 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에 대해서 좀 신선함이 좀 떨어진 거죠. 당정 일체는 좋지만 신선하지가 않으니까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변화가 저는 요구된다고 봅니다. 자, 민 기자, 이런 상황에서요. 김재원 최고위원발 논란이 또 급부상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심력 끼쳐서 매우 죄송하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런 페이스북 사과문을 올린 지 불과 열흘 만입니다. 지난 25일 미국의 한 보수단체 행사에서 발언을 한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김 최고위원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일정을 천하 통일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어허. 합니다. 이 앞선 최고위 일정에는 세 차례나 불참을 했지만 이 극우파인 정광훈 목사와의 밀착은 강화하면서 당 안팎에서 좀 부적절하다, 실언을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주 부사. 그러면은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발언에 대해서 당 내에서는 어떤 목소리들 나와요? 예,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뭐 의원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람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의견을 내고 있는데, 뭐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SNS를 통해서 이 미국으로 건너간 당신 100% 최고위원이 5.18 정신을 지우겠다고 하는 자가 천하 통일을 했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부적절했다라는 이런 언급을 했었고, 또 이제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언어를 전략적으로 구사하는데 감이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조금은 좀 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있는 그런 듯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단 한 친윤계 초선 의원도 이 부분 윤리위에서 뭐 검토를 외부로 검토한다든지 지도부가 어떠한 조금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다 보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부분 발언이라든지 이 위원회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를 다시 한번 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요. 김기현 대표 발언도 한번 듣고 오실까요? 김재원 최고위원 미국 발언 요거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정광훈 목사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셨는지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전후 문맥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도된 것만 봤는데요. 별로 그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자신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윤기영 의원, 지금 김기현 대표 발언 들어보면 어떻게 들으면 공개 경고 같기도 하고요. 본인은 거죠. 지금 자신은 지지율 끌어올리겠다고 아침 새벽부터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참 답답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최근에 리얼미터 조사도 그렇고 갤럽 조사도 그렇고 새롭게 지도부를 뽑은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오히려 민주당보다도 더 떨어지고 있는 거 나타났죠. 특히 20대 지지율 급락했잖아요. 네. 뭐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는 60, 70대에서도 이건 아닌데라고 얘기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국민의힘의 지지율에 투영이 돼가지고 위기 상황인데 저렇게 김재원 최고가 아마 수석 최고위원일 맞아요. 네. 예. 그러니까 최고위원 중에 가장 득표를 많이 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근데 저 득표가 결국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극우 세력들의 지지에 의해서 얻은 거구나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셈인데 저 김재원 최고위원의 저런 발언은 당의 지지율은 갉아먹는 거고, 그러나 본인은 아마 TK 어느 지역에서 출마를 내년 4월에 하려는 게 아닌가 싶어요. TK 지역에서는 저런 식의 얘기를 해야 아직 지지를 받는다. 정말 그렇다면 큰일이죠. 그런 오해를 받지 않으려면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명색이 수석 최고위원인데 저런 헛발질이 계속 나온다? 그건 당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번 발언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 어떻게 또 해명을 할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다음 민주당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여러분. 정규 후보도 같이 식당으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만들었어요. 민 기자, 영상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시민들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이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가 험지를 찾았습니다.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이 경남 창녕군으로 향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이번 선거가 당 대표 취임 후 첫 번째 선거로 모두 험지에서 치러지지만 현장 유세 지원을 통해서 이 대표로서의 입지를 다지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어제 저희가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한 뉴스 저희가 오늘 이 시간에 전했거든요. 그런데 핵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씨 측근 구속영장 어제 청구됐었는데 기각됐군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이 지금 검찰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인물이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A 씨라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A 씨에 대해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어떠한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검찰에서는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었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었고, 그 기각의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 증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했을 거였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라고 봤던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첫 구속영장 신청이 이렇게 기각이 되면서
검찰의 이런 수사의 방향이라든지 동력에 대해서 한번 좀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에게는 좀 사법적 리스크가 조금은 유리하게 간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게요. 윤석열 대표 지금 김성주 변호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이 측근의 이 구속 여부가 주목받은 게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고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어쨌든 기각이 됐어요. 자, 앞으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좀? 좀 뭐 기각은 됐지만은 큰 의미는 두기 어렵다. 어. 뭐 이번에 완전히 죄가 없어서 기각된 게 아니라 압수수색에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도주 우려가 없어서 기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각함에도 불구하고 구속은 안 됐지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고리를 찾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는 뭐 계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수사가 백현동 용적률 대대적으로 4단계인가 그때 올렸잖아요. 네. 여러 가지 그 김인섭이라고 그분이 옛날에 성남시장 선거대책본부장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 연결 고리를 찾는데 검찰이 수사를 집중할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민 기자, 이 외에도요. 어제 이제 우리가 당 내에 불씨 얘기했잖아요. 이 불씨가 잘 안 꺼지는 모양이에요. 네, 당직 개편 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총선 관련 핵심 보직인 이 사무총장은 그대로 놔둔 점이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박성중 대변인이 어제 이 사무총장이 그대로면 이번 개편 의미 없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이 대표의 방탄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경 의원, 어떠세요? 어제 이제 당직 개편이 이루어졌고 어제가 저희가 이제 이 부분 뉴스로 다뤘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 정도 저희가 지켜봤는데 나오는 발언들을 보니까 이게 더 좀 커지는 모양새 같아요. 이재명 대표에게 물러나라 이 당 안팎에서의 여러 압박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 당직 개편으로 다른 탈출구를 찾는다. 근데 사무총장은 그대로 둔다.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은 자발적으로 물러난다 이 그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밀려난다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밀려난다가 되려면 검찰이 지금 기소를 했던 성남 FC 후원금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개발의 배임 뭐 이런 거는 아까 잠깐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김인섭 씨의 측근이라는 A 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시키려고 했잖아요. 네. 그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위증 교사로 다시 추가 기소를 하겠다는 의도였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근데 검찰이 정말로 이재명 대표를 잡아뜨리겠다고 생각한다면 428억 뇌물 주려고 했다. 대장동 일당에게 받으려고 했다. 이거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내야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변죽만 울리는 걸로 계속 시간을 끌고 간다.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제1야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탄압하는 거다. 이런 빌미를 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든 걸 통틀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내년 총선 때까지 버티고 있으면서 공천권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안 된다. 이건데 그 모면이 이런 당직 개편. 그러나 저런 식의 당직 개편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사무총장은 측근인 조정식 의원 그대로 두고 있다면 결국 당 내에서의 세력 파워 게임은 역시 법원의 판단, 법원의 재판 결과, 특히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뭐 그거에서부터라도 유죄가 나오거나 무죄가 나오면 결론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민주당 여야 상황까지 짚어봤고요.